되죠?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뭐 했던지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변화 90도. 기억납니까? 자, 요걸 했었죠. 90도 n 뿔마 세타의 각을, 이걸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세타 하나의 각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각 바꾸는 방식이죠. 각 변환하는 방법.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말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 세타를 뭘로? 예각으로 간주를 하고 동경을 작도합니다. 그지? 그래서 1번, 2번이 사실 묶여 있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동경을 작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마지막을 터치하는 선이 X축이면 어떻다고요? X축이면 함수가 안 변하고, Y축이면 어떻게 돼? 변한다는 거지. 어떻게?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탄젠트 분의 1은 탄젠트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판별한다고요? 대답 좀 해줄래요? 부호를 판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몇 가지 연습을 했는데 몇 가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연습 몇 개만 하고 요걸 인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해볼까? 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의 탄젠트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줘. 뭐? 예각으로 간주한 다음에 동경 작도합니다. 그럼 2분의 파이는 90도잖아. 그럼 작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럼 제일 마지막으로 지난 축이 어디야? Y축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해 안 변해? 변하죠. 뭘로 변합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1로 변한단 말이야. 나중에 미적분하는 얘를 코탄젠트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해? 부호를 판별하는 거지. 부호 판별은 어떻게 한다고요? 올싸! 여기는 뭐만 플러스야? 사인만 플러스인데 비교할 때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뭘 비교한다고요? 원래 함수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함수 비교하는 게 탄젠트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지. 얘 뭐가 붙는 겁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거란 말이죠. 자, 이거 충분히 이제 할 수 있겠죠? 연습할 수 있겠지? 네. 이제 연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방법은 내가 가르쳐줬지만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수능은 100분 안에 30문제 푸는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들 다 건드려 보지 못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든 문제를 건드려 보지 못하고 시험이 끝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야지 성적이 오르지. 맞죠? 성적 오르는 방법 간단합니다. 못 푸는 문제는 풀게 만들면 되고요. 풀 수 있는 문제는 더 빨리 풀 수 있게 만들면 돼요. 그럼 성적 왜 안 올라? 당연히 오르지. 안 오를 리 없건만은.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각 바꾸는 거는 조금만 연습하면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오늘 좀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사실 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몰라서 틀리는 거는 그냥 조금만 이거 설명해주고 하면은 다 맞춥니다.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유제 문제 중에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 그랬잖아. 대부분의 그런 문제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럼 그 방법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고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공식을 내가 얻어갔다고 해서 사고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고력이 생기려고 하면 왜 그런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왜 그런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사고력이 느는 거죠. 어떻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대답 좀 해줄래요? 대답 좀 해줄래요? 대답 좀 해줄래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잘 보세요. 각 바꾸는 걸 한 번 더 할 건데, 혹시나 이렇게 각 바꾸는 거를 보고, 내가 저번에 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수학적인 원리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전혀 수학적인 논리가 없는 거잖아. 수학적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해요? 부터 시작해서. 동경 작도했다. 근데 왜 X축 지나면 왜 안 변하고 Y축 지나면 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아무 설명 없고요. 부호 판별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학적인 논리가 전혀 없어요. 마치 2항과 같아요. 2항. 2항도 수학적인 논리가 전혀 없는 거라 그랬잖아. 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가 붙는데? 그냥 결론을 생각해서 결론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2항도. 그래서 어느 나라는 2항 안 가르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인 원리로 푸는 방법을 오늘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이렇게 저급하게 각 안 바꿀래요 하는 애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저급하게 그냥 외워서 하는 거 안 할래요. 나는 정말로 수학적으로 뭔가 좀 고급스럽게 각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학생들은 오늘 좀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난이도 문제는 절대로 간단한 공식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고난이도까지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각 바꾸는 걸 좀 심화적으로 생각할 건데 수학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잘 들어보시고, 물론 선생님도 주로 이렇게 바꾸긴 합니다. 근데 이 방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 이 방법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설명 잘 들어주시고, 아마 조금만 이제 중간에 이제 놓쳐버리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몰입해서 들어주시고, 이것까지 이해된다면은 사실 각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을 이해했다고 보셔도 돼요. 진짜. 잘 봐. 이제 각 바꾸는 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각 바꾸는 거. 일단 첫 번째는, 잘 보세요. 당연한 거야. 처음에 할 것은 이거부터 할 거예요. 음의 각을 바꾸는 거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이렇게 항상 뭘 바꾸다 보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각이 들어가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음의 각을 바꾼다는 말은 이 말이죠. 만약에 사인에 여기에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코사인에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은 얘가 뭘로 바뀌겠냐 하는 거예요. 탄젠트에 여기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면 뭐가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 저번에 이미 겨울방학 보충 때는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면은 당연한 거냐면은 우함수, 기함수로 접근하면은 굉장히 당연한 거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부분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지만 다음에 한번 또 설명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우함수, 기함수로 생각하면은 자,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원점 대칭. 사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이 무슨 함수야? 기함수죠. 그래서 기함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랬잖아. 맞죠? 그래서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게 되면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되면은 음각으로 들어간 거는 처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마이너스 x가 기함수에서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것처럼 얘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탄젠트도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원점 대칭이지. 그래프 모르면 이거 얘기 못하는 거죠. 우리 아직 그래프는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그래프도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탄젠트 함수, 사인 함수가 기함수라는 것도 머릿속에 그래프가 그려져가지고 원점 대칭 기함수라는 말이 떠올라야 된다. 그래야 이게 당연하게 연결이 된다고요. 그럼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당연히 원점 대칭이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에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은 무슨 함수야? y축 대칭인 우함수지. 우함수는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마이너스가 싹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함수, 기함수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맞나? 그런데 이걸 또 수학적으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우함수, 기함수로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저번에 단위원에 대해서 선생님 되게 강조했었잖아. 단위원에 대해서만 여기서만 이해하면 모든 게 이해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걸 증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단위원 그려볼게. 잘 봐요. 단위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자, 단위원에서 삼각함수는 어디에서 정의된다 그랬어? 단위원에서 정의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편법이나 스킬이 아니야.
원래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단위원에서 정의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장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수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얘기했잖아요. 있으면 요게 하나의 동경이면은 이걸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동경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각도 세타를 표현하는 동경이죠. 그럼 이 세타에 대해서 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이 P점의 X좌표, Y좌표가 뭐라고 된다고 했어? X좌표는 뭐? 코사인 세타. Y좌표는 사인 세타. 요거까지는 알고 있죠? 요걸 분명히 알아야 돼. 됐나? 그럼 봐봐. 이 말은 요놈의 X좌표, 요놈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고 요놈의 Y좌표, 요놈이 뭐라는 거야? 사인 세타라는 것까지 인정하지?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나타내는 동경은 어디 있어? 그럼요. 반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뭐냐면은 이 동경을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을 기준으로 대칭시킨 거지. 맞죠? 자, 그럼 봐봐. 여기에 이렇게 있고 얘도 세타입니다. 근데 얘는 무엇을 나타내는 동경이냐?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기 때문에 요거와 단위원을 만나는 요 점을 P'이라고 하면 P'의 좌표는 뭐가 돼? 코사인의 뭐? 마이너스 세타. 맞죠? 여기는 뭐야?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여기까지 인정? 잘 보세요. 너무 당연한 거야. 자, 그럼 봐봐. X축에 대해서 이 동경이 대칭된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뭐가 똑같아? X좌표는 똑같잖아요. 그치? Y좌표는 뭐 어떻게 돼?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가 반대잖아요. 이거 그림만 떠오르면 당연한 거지. 그럼 이걸 내가 보기 쉽게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뭐와 뭐끼리는 똑같다고요, 지금. X좌표끼리는 똑같잖아. 근데 X좌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코사인이라고요. 항상 이게 연결돼야 돼. X좌표는 코사인이다라는 생각해야 돼. 무조건. Y좌표는 사인이다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X좌표는 똑같으니까 어떤 식이 나와? 첫 번째 무슨 식이 나와요? 코사인 세타. 여기는 코사인 세타와 뭐가 똑같아?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은 거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X축 대칭일 때는 플러스 세타나 마이너스 세타나 코사인 값은 똑같은 거야. 왜냐면 X좌표는 똑같으니까. Y좌표는 뭐야? 반대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거와 이거는 서로 반대인 거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랑 뭐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은 거죠. 뭐 요 마이너스 여기로 가도 되고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exercise. 봐봐요. 간단한 거는 뭐 사인의 마이너스 30도 당연히 뭐야? 불러줘. 뭐야?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는 거지. 뭐야? 마이너스 사인 30도가 되는 것이고. 맞나요? 혹은 자 코사인의 330도 뭐야? 330도라는 건 뭐예요? 코사인이 몇 도라는 거야? 마이너스 30도라는 거죠. 근데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가 X좌표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지? 마이너스 빼더라도 뭐야? 코사인의 30도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일단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혹시 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330도, 360도에 가까운 요 사사분면에 있는 각, 요렇게 양의 각으로 잰 각들도 전부 다 음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음각으로 표현하면은 그건 이제 끝난 거야. 음각으로 표현하면은 음을 빼버리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코사인은 그대로 빼버리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마이너스 값 밖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는 요걸로 시켰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개념만 확실하게 있다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깨워주세요. 네. 야, 이거 한번 이게 논리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고리들을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논리가 끊어지면은 이해되기 힘드니까 잘 들어봐.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죠? 오케이. 자, 일단 뭐 음각이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자, 동일하게 단위원을 쌤이 그릴 겁니다. 단위원을 그려서 듣고 있니? 듣고 있죠? 자, 단위원을 그렸어요. 또 동일하게, 자, 동일하게 어떤 동경을 나타내는 세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점을 P라고 합니다. 자, 또 질문할게. 이 점의 좌표는 뭐야?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맞나요? 자, 대답 좀 해줘. 오케이.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기서는 X축으로 대칭시켰지. 맞나요? 이제는 요거 하기 전에 미안. 요걸 3번이라고 하자. 쏘리. 3번이라고 하고 2번을 여기다가 적을게. 너무 간단해서 이거 먼저 왔네. 아니야. 이거부터 하자 그래. 이거부터 하고 이거 뭐 순서가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걸 이제 Y축으로 대칭시켜 볼게. 자, Y축으로 대칭시켜 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각도가 돼? 세타가 되고, 자, 불러줄래? 요 점을 P'라고 한다면 P'의 좌표는 뭐가 돼요? 이걸 P'이라고 하고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요 각을 나타내는 각이 뭐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에 불러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콤마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가 똑같아 얘는? 뭐가 똑같아? Y좌표가 똑같잖아. Y좌표에 해당되는 게 뭐야? 사인이잖아요. 즉 사인 값이 똑같다고 얘는. 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어떻게 돼? 단순하게 그대로 적어주면 Y좌표가 똑같으니까 얘와 얘가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X좌표는 어떻게 돼? 얘와 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마이너스 관계를 가지는 거지. 왜냐면은 요거는 X좌표잖아. X좌표는 어떻게 돼요? 간격이 똑같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잖아. 맞지? 그럼 요거를 그대로 여기서 보고 적는다면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일단 사인이 똑같아요. 똑같은 게 되게 신기한 거니까 먼저 적어줄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된다고요? 사인의 세타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코사인의 세타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고요.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이거 안 했네. 탄젠트도 요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저번에? 그렇지, 기울기지. 동경의 기울기란 말이야. 동경의 기울기가 얘가 M 있을 거잖아요. 맞죠? 이게 탄젠트 세타잖아. 요놈의 기울기가. 근데 요놈의 기울기와 요놈의 기울기 비교하면 어때, 당연히? 얘가 M이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M이지. 맞죠? 똑같은 거리만큼 갔을 때에 하나는 위로 똑같은 거리, 하나는 밑으로 똑같은 거리 갔으니까 이게 M이면 이건 마이너스 M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 요것도 볼까요? 동일하게 얘도 탄젠트 생각해봐.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뭘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놈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요놈의 기울기가 뭐라는 거야? 요놈의 기울기가 뭐예요? 탄젠트 요 직선이잖아. 뭐야?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요놈의 기울기가. 요놈의 기울기는 뭐야? 탄젠트 그냥 세타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비교해도 어떻게 돼? 하나가 M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M이니까 탄젠트도 어떻게 돼요?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게 되는 거죠. 절대값은 똑같고. 그래서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똑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이거를 봐봐요. 잘 보시면 그냥 요렇게 하라 그러면 요 식 가지고 하면 요걸 다 외워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지금 Y축 대칭한 요 두 점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무조건 얘와 얘를 더하면 뭐가 될까? 파이가 됩니다. 즉 두 개의 각을 합해서 180도가 되는 것은 무조건 저걸 적용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잘 봐요. 지금 이렇게 돼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사인의 180도에게 자, 사인의 130도는 뭐랑 똑같다고요? 사인의 130도는 두 개 합해서 물론 이거를 우리가 두 개 합해서 180도 만들 수 있으면은 사인 값이 똑같다고요. 사인을 했으니까 똑같이 사인으로 바꾸고 싶어. 근데 두 개가 180도만 만들면 사인이 똑같은 거야. 그럼 180도 만들려면 여기 뭐가 있으면 돼요? 50도가 있으면 되죠. 이건 똑같다고요. 이거 두 개가. 만약에 사인에 100, 코사인에 120도 이렇게 하자. 아, 사인 먼저 하자. 사인에 뭐 예를 들어서 180도 맞추는 건 뭐 할까? 210도. 사인에 몇 도랑 똑같을까? 두 개가 뭘로 바꾸면 돼? 더해서 180도 되게 바꾸면 되는 거야. 그럼 몇 도가 되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30도면 되잖아. 맞지? 이러고 나서는 뭐 쓰면 돼? 음각 쓰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돼요? 툭 튀어나오죠?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의 사인 30도랑 똑같다고요. 할 수 있겠나? 잘 보세요. 의 합이 180도면 사인 값은 똑같아요. 그치?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사인 값은 똑같은데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나? 이거 되게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써먹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인에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거 보는 순간 저거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동경을 그려가지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한 다음에 이거 안 변하니까 사인으로 했다가 올스하니까 안 변하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해서 요 단계를 거치는데 만약에 지금 얘기한 요거를 이해하게 된다면은 두 각의 합이 180도면 사인 값은 같다는 거야. 사인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이 사인으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랑 더해서 180도 되는 거 구하면 된단 말이야. 얼마입니까? 세타만 하면 되죠. 너무 쉽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저것처럼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하고 동경을 작도해가지고 얘가 어떤 축을 지났는지 알아보고 난 다음에 함수 결정하고 나서 또 뿔마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코사인 두 개 더해서 그러니까 180도 파이라는 게 들어갔잖아. 그러면 똑같이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 되게 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이 들어가는 건데 맞죠? 그래서 얘가 코사인으로 내가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 두 개 더해서 180도 되게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고 사인만 갖고 여기 보시면 Y좌표만 똑같이 X좌표는 반대란 말이야.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게 조금만 연습하면은 저거보다 훨씬 빠르다고요. 그 다음 왜 그런지에 대한 그림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이건 나중에 이 단순한 문제 풀 때는 필요는 없지만 어려운 문제 풀 때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바로 대답해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사인에 2분의 파이에 물론 얘는 나중에 따르게 더하기잖아. 플러스 세타다. 얘를 내가 똑같이 사인으로 바꾸려 한다. 그럼 뭐가 될까 여기? 사인 안 바뀌지? 뭐 어떻게 만들면? 요 두 개 합해서 180도 만들면. 그럼 180도 만들면 뭐가 있어야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하면 돼. 얘랑 얘랑 똑같다는 거야. 물론 얘를 세타로만 표현하는 것은 요거는 세타가 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변환하는 것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얘랑 얘라가 같다는 것도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사인은 똑같지만 코사인 탄젠트는 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조금 더 정리하자면은 만약에 자 보세요. 1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만약에 180도이면 then 뭐가 성립하냐?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탄젠트의 알파, 탄젠트의 베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같고요. 그러니까 사인은 왜? Y좌표 똑같으니까. 그죠?
y제곱 똑같으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붙이고 얘도 마이너스 붙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쭉 하겠습니다. 다시 어떻다고요? 두 각의 합이 뭐냐면 180도면 자 따라하세요. 두 각의 합이 180도면 사인 값은 똑같다. 다시 한 번 더. 두 각의 합이 180도면 왜 안 따라해요? 다 압니까? 자, 목소리를 높여서 아는 거더라도 여러분들이 말로 해서 계속 각인을 시켜야 어차피 우리는 까먹어요. 까먹는 속도를 좀 늦추자고요. 알겠지? 대답 좀 해주세요. 자, 따라하세요. 두 각의 합이 180도이면 사인 값은 같다. 이어서 두 각의 합이 180도이면 사인 값은 같다. 꼭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말로 적어놔. 이게 이렇게 적은 거 이거를 말로 표현한 게 아까 그 얘기입니다. 두 각의 합이 180도면 사인 값은 같다. 그럼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나머지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야. 똑같이 180도 만들고 나서.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의외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얘도 단위 원어도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얘기했었잖아. 미리 적으면 이렇습니다. 미리 적으면 저거랑 똑같이 적으면 이렇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 되게 하면은 사인이 똑같은데 자 알겠죠? 2분의 파이 9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가 똑같은 걸까요? 이렇게 되면 요게 똑같다 그랬잖아.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아니죠. 뭐야. 자, 아이고. 얘랑 뭐랑 똑같다고? 사인의 알파랑 똑같다 그랬잖아. 왜? 네. 미안. 아, 이게 아니죠. 쏘리. 이게 베타죠. 이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왜? 코사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컴플리멘터리 사인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사인이 아니고 뭐라고? 코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란 말은 여각의 사인이란 얘기니까 여기서 알파의 여각은 당연히 뭐야? 두 개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니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놈의 사인인 거죠. 그치? 그래서 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exercise. 코사인 30도는 뭐라고요? 코사인이니까 사인의 60도 여각의 사인 값이라고 얘기했고요. 맞지? 그 다음에 코사인의 120도 해볼까? 자, 이렇게 되면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게 만들면은 여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가 들어가더라도. 자, 그 말은 코사인 120도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야. 만약에 코사인 120도를 바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80도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저거대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보세요. 코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면 180도로 만드는 게 같은 각으로 바꾸는 거야.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이게 두 각을 180도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120도다. 그럼 뭐랑 똑같을까? 코사인은 일단 얘는 몇 도로 만들면 돼요? 180도 만들면 뭐 있어야 돼? 60도 있고 코사인은 뭐야?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지. 맞나? 이해되나요? 대답 좀 해줄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이 사인 되고 사인이 코사인인 거는 이거예요. 코사인이기 때문에 여각의 사인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려면 두 각의 합이 90도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각이 90도가 만들려면 여기 뭐가 있으면 돼? 마이너스 30도가 있으면 되잖아. 그놈의 사인이랑 똑같다고요. 이렇게 한 순간 얘는 또 뭐야? 마이너스는 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음각이니까 앞으로 빼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사인의
30도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됐죠? 이걸 조금 심화적으로 생각하면 자, 어이, 좀 잘 만들 수 없나 이런 거? 항상 왜 안 될까? 자, 이것도 그래프로 단위원에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쌤 쓰는 동안 여러분들이 단위원에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지 단위원 그려가지고 한번 해봐. 이것처럼. 요것처럼 동일하게 설명 가능한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물론 이거는 이걸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코사인의 의미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동일하게 상가함수의 정의로도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볼래요? 자,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꺼가지고 이걸 세트하고요.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한다. 자, P점의 좌표 어떻게 되나 불러봐. 코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인정하죠?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러면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y는 x라는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됩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그럼 여기가 세타만큼 동일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게 요게 세타가 되는 이런 동경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이 각은 뭐가 될까요? 이걸 P'라고 해봐. 이 P'의 좌표는 뭐가 될까? 일단 물론 이제 사인 세타 코마 코사인 세타긴 한데 그냥 요 각으로 생각한다면 이 각은 90도에서 세타 뺀 거지. 맞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코사인은 뭐라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좀 얘기해 줄래?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얘기 좀 해줘. 콤마 그 다음에 뭐야? 사인의 요각을 나타내는 불러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식이 된단 말이죠. 맞죠? 이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잘 보시면은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x 좌표와 y 좌표가 뒤바뀌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역함수 관계잖아.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뭐와 뭐랑 똑같다는 거야.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예요. y하고 x 자리가 바뀌니까. 얘랑 뭐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이거 두 개 쓰면 뭐야?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결국 뭐야? 요놈의 여각이 세타잖아요. 그놈의 사인이니까 맞잖아요. 이도 맞아. 코사인 세타는 여각의 사인이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사인이 되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럼 이것도 생각하면은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두 각이 만약에 두 각의 합이 90도가 되게 되면 코사인이 사인이 되고 사인이 코사인이 되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얘기했지만 뭐 또 뭐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사인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사인의 10도다. 뭐랑 똑같다는 거야? 불러줘. 코사인의 80도고요. 마찬가지 사인의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도다. 뭐랑 똑같다는 거야? 저거 이용하면은 코사인으로 바꾸면 뭘로 바꾼다는 거야? 90도 되게 만들어봐. 120도랑 똑같을 거잖아요. 물론 120도 자체를 쓰지는 않겠지만 좀 더 작은 걸로 쓰겠지만 바꾸면 이렇게 싹 다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쓰게 되면은 사실 여기 나오는 거의 모든 오늘 풀 수 있는 거 보면 모든 것들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요 얘기했었죠. 여기 볼까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두 개 더해서 180도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려면은 180도로 바꾸면 되는 거지만 사인을 내가 만약에 코사인으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각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180, 90. 다시. 자, 사인을 사인으로 만들고 사인을 사인, 코사인을 코사인, 탄젠트를 탄젠트 같은 함수로 바꾸는 거는 180도 되게 만들면 돼요. 두 각의 합이. 그래놓고 사인만 같다라고 하면 돼. 나머지는 마이너스 붙이고. 근데 만약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다든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공식 쓰면 된다고요? 어떤 원리 쓰면 된다고?
90을. 여각을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두 개 더해서 90도 되게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두 개를 더해서 90도 되게 만든다. 그럼 2분의 파이가 되게 만드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겠죠. 두 개 더해서 90도 돼야 되니까. 하고 있습니까? 나만 푸는 거 아니야? 그럼 대답 좀 해줘. 알겠지? 대답해주세요. 대답을 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자, 그럼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얘 또 뭐가 돼? 그냥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겠죠. 맞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요 얘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아까 지금 지웠지만 이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는 수학적인 설명이 전혀 필요 없는 그냥 결과를 가지고 애들이 이거 너무 못하니까 이렇게 그려서 하는 건 너무 못하니까 그래도 애들 외우기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완된 방법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전혀 수학적인 논리가 필요 없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었고 그것도 꽤 쓸모 있었죠. 맞죠? 쓸모 있었고 꽤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은 단위원에서 시작해서 수학적인 논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이 논리 자체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결과들을 이용한다면 거기서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앞에서 예각으로 간주하고 동경작도하고 부호 판별하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는 거는 얘는 무조건 얘라는 거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잖아. 얘가 얘라는 것도 훨씬 빠르게 계산이 가능하잖아. 그죠? 이런 것들 몇 개만 조금만 탑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은 첫 번째처럼 하는 게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더해서 180도 만든다든지 두 개 더해서 90도나 180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 각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써도 괜찮은 거죠. 알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각을 바꾸고요. 자, 오늘 정리할게요. 오늘 상가함수 그래프는 못 나갈 것 같고 자,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방법은 수학적인 논리가 전혀 없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꽤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 그래프로 단위원에서 생각하는 원래 정의에서 생각하는 그 방식을 이해한다면은 상가함수 문제에서 좀 더 고난이도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단위원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시면 크게 상가함수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알겠죠? 됐나? 네. 오늘 한 거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알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